2탄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진 투자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여봐요. 부동산 업계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외진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다 휘짓고 다녀 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부동산 업계라 그러죠. 이 부동산 업계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근데 이 공인중개사도 이 기자가 가려놨네.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야. 협회 분들은 안 그래. 큰 분들은. 지방에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그 얘기했는데 그걸 하면서 몇 년 하면서 일도 못하는 분들이 그래.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일도 못하는 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전국 어디나 똑같아. 가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야. 여러분 제가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똑같아. 꼭 투자 못하는 사람들이 외진 투자 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이런 핑계 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 많이 줘요. 열심히 투자하시라고 복비 열심히 받고.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싹쓸이한 곳은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 실거주자들은 높은 주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아이고, 또 충북 청주 등에서는 외지인이 빠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계속 올라가. 청주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 청주는 투자 못했습니다. 근데, 예, 놓쳤어요. 2019년도에 알고 있는데, 언제 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무피도 있었어요. 그때 무피한 거가 막 지금 1억은 올랐는데, 미쳤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벌써 웃음 나오네요. 최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외진 등 투기는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목소리는 좋으셔. 뭐 태권도 배우셨나?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7월에서부터 올해 9월까지 외지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저가 아파트를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외지인이 전국에서 사들인 저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 뭐 난리 났네. 하지만 조사해서 뭐하게? 세금 등을 제대로 내는 정상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내 말이 그 얘기야. 세금을 안 냈어? 뭐 했어? 세금 내는데 왜 그래? 그럼 니네도 세금 토해내야지.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그러니까 세금은 다 먹고 골 때리는 거야. 지들 취등록세 다 먹었죠. 그리고 종부세도 이번에 물론 이거 종부세 내기 전 뉴스지만 종부세 정책을 해놓고 이 뉴스는 다행히 나왔잖아요. 어제 거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도 이제 다 해놓고 세금 먹을 걸 다 먹여놓고 그래놓고서 이제 뭐라고요? 잡겠다. 야, 진짜 하것댄다 진짜. 부동산 인포의 팀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파트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는 인식이 많아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틈새 투자처가 발굴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파트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라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거 인정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현실화된 종부세 폭탄. 이대로면 내년에 더 오른다. 내년엔 더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내년엔 엄청나게 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수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저 웃지요. 어마어마하게 냈는데도. 예, 진짜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그래서 내년에 종부세는 더 많이 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가격이 올라요. 공시 가격이 오르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5조 7천억 원 거쳤는데 내년 6조 3천억 원 6조 6,300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이거 확정됐죠. 이미 확정된 거죠. 예, 그죠? 이제 공시지가가 내년 4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그죠? 결정하는데, 그때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거에 따라 여부지, 뭐 거의 결정났다. 라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는 법인들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했다. 쭉쭉쭉.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많이 내게 된다. 뭐 이렇게 본다. 예. 물론 실제로 다주택자도 1주택자의 종부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해서 서울 반포동에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먹인다. 되게 모순인 거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당인 이재명 지금 전 성남도지사 대통령 후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역세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서울에, 강남에 나 진짜 개그를 역세권에 뭐 이런 데를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많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왜냐면은 여기 보면 종부세만 하더라도 뭐라고요? 1주택자 60 되신 분한테 84제곱미터 집장만 하기도 힘들지만 집장만 해도 문제죠. 1년에 종부세만 959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되죠. 1184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증가되는 거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약 200만 원 증가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이 15만 원씩만 올라도 해피한 일반 2030 젊은 세대들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200만 원이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세금 딱 먹여놓고 누구나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누구나 세금 다 낼 수 있게끔 해서 세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다음, 자,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종부세 폭탄 아니야.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야. 야이, 아유,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억 아파트 72만원대 3,500만원 그랜저 65만원. 종부세 충분히 예고. 피하려면 피할 게 있었다? 하, 참, 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보세요. 정책실장님. 이거 정말 모순입니다. 종부세 폭탄 아니라면서 차에다가 비교하시는데요. 실장님은 그러면 걸어 다니시고요. 실장님은 그럼 좋은 집 사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도요. 차 없이 사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차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는 없어도 살아요. 솔직히. 차는 없어도 매우 불편할 뿐이에요. 매우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시나 또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애기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119 빨리 부르면 빨리 와주는 편이라서 물론 뭐 가끔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차는 없어도 살아요. 집은요.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젊은 세대층이나 또는 누구나라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옛날부터 살던 집이야. 분양받아서 35년 전부터 강남에서 실제라. 그런데 지금 35년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막 23억 됐어요. 이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올린 건가요? 근데 이분들 은퇴하셨죠. 왕년에 잘 벌면 뭐해? 왕년에 800, 900씩 한 달에 월급 벌었어. 은퇴하자마자 이러면 이분들 한 달에 150 받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래. 그러면 이거 또 하나. 그러면 또 알았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집을 23억짜리 이런 거를 매도할 수 있게끔 열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1인 1주택을 어떻게 매도를 하냐.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럼 이걸 담보대출을 받으라는 얘기죠.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세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 내고 나면은 이분들은 이거 이자 내야 된다는 얘긴데.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러면서 자기는 데이터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니들이 말하는 꼬리떼, 그러니까 차떼고 포떼고인데 그 소수의 인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 줄 아냐? 아프게.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해보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관점에서 뭔가는 부족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날을 이 실장은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분은. 먹여야 될 때 먹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집에다가 먹이는 게 어디 있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건 맞지만 충분히 기한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런데 아니야. 참고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니네가 충분한 기간 주지 않았어. 갑자기 먹였어. 너네 갑자기 먹였어. 웃기지 마. 이미 먹여놓고 그런 것은 더 사지 마라 이 얘기한 거지. 이미 갖고 있던 법인들, 이미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 지금 피눈물 나는 거 몰라? 각오해. 너네도 각오해. 하여튼간 또 이 실장은 종부세 대부분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구조를 세수 대부분은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저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해 못하고 있거든. 지금 난리 난 거 안 보이냐? 눈이 없고 귀가 없어?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너 죽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야. 너랑 벌써 나왔어요. 열받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는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번 자의적이었어요. 1번 자의적이었다고. 예, 가진 사람들이. 2번 왕국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어. 3번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이게 모순이죠. 이게 아니더라니까. 이건 배경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거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들이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면 밑에 있는 군사들을 움직여야 됐어요. 밑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런데 여긴 지금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깡패 하듯이 이걸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게 먹여놓고 그래놓고 그걸 세입자한테 전가될 걸 뻔히 알면서 하는 얘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우리 정계 좋은 거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집 가지 못하고 아직도 아둔한 분들은 뭐라고 JTBC에서 발표했어? JTBC에서 그렇지 니네가 하는 게 아유 스트레스 받아. 자, 이재명 국토세 적절하다 36%, 윤석열 종부세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적절하다 투표했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적절하다가 어떻게 나왔냐면 36, 부적절하다가 55.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부적절하다인가? 잘 봐. 되게 재밌어요. 집을 지금 이번에 종부세를 안 내신 분들도 계세요. 집을 내가 1인 1주택을 가졌거나 좀 가지신 분들도. 예. 또는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집이 없는 분들도요. 종부세를 왜 내지? 라고 해요. 그분들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가 세입자로 살아도 이분들도 골 아파요. 세입자분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누구 하나 해피하지 못해요. 세입자하고 집주인과의 관계가 으르렁이야. 동관계가 형성이 돼버린다니까? 오히려 정이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아유 보기도 싫어.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뭐 거제도 지금 저렇게 투자자가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는데 끝났나요? 아니요. 자, 제가 2015년도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재테크의 여왕께서 초보 투자자, 부동산 갭 투자, 막차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15년에는요 서울 바닥이었습니다. 최근에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2015년 뉴스예요.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세책을 노린 이른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1년 이상 강세가 이어지면서 고수들을 따라하는 초보 갭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면서 작년보다도 증가하면서 거래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구와 광주 등 지방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거래량이 주택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비수기로 분류되는 때에서도 비교해서도 또 감소했다. 이러면서 재테크 여왕께서 초보들이 주의해야 될 갭 투자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 급등에선 대구 당분간 갭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구 대폭등했죠. 그리고 2015년에 서울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쫙 지방 올라갔죠. 최근 주택 거래량 감소의 진원지는 서울이 아닌 지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 주택의 거래량은 45,932건으로 같은 해 같은 기간 동안 6.8% 늘었지만 잘 보세요. 재밌죠?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6.8% 거래량이 늘었어요. 언제? 2015년도에. 거래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1년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지요. 그쵸? 지방주택 거래량은 4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서 감소했다. 그쵸? 실제로 2015년부터 해서 감소된 데가 많습니다. 충청권이나 이런 데는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거래량이 이때는 서산, 당진 이런 데가 상투였어요. 이런 데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울산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울산, 구미, 포항도 여기였던 거. 하여튼 뭐 그래. 그랬던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에 급등한 지역이 갭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학렬에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는 온다. 누구예요? 빠숑이시네요. 저자는 대구처럼 단기간에 오른 곳은 조정받을 것이라며 당분간 대구 지역 갭 투자는 끝이라고 잘라서 말했다. 김학렬 이분이 저거 맞지 않아요? 김학렬. 맞죠? 빠숑이시네. 빠숑. 그죠? 빠숑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 했냐면, 갭 투자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는 온다. 그죠?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는 온다의 저자예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게 맞나요? 도수 한번 가볼까요?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흔들리지 마라. 제가 여기 오보를 내보내면 안 되잖아. 유튜브에다가. 그쵸? 책 더보기. 흔들리지 마라. 출간인수.
2021년, 뭐, 2015년. 흔들리지 마라. 집살기는 반드시 온다. 이게 빨리 그냥 검색하는 게 낫겠죠? 그죠? 흔들리지 마라. 여기 있네요. 네, 맞네요. 네, 맞네요. 네, 빠숑 분이시네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볼게요. 흔들리지 마라. 집살기에는 온다의 저자는 대구처럼 단기간에 오른 것은 조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뭐, 맞았나 한번 볼까요? 이분께서. 뭐, 틀릴 수도 있죠. 전문가분께서.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틀리고 맞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맞았네요, 이분께서. 그죠? 2015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정이 진짜 왔었어요, 이렇게. 예, 조정이 왔었네요. 예, 잘하셨네요. 틀린 건 없었네요, 이분께서. 저는 좀 놀랐죠. 예, 당분간 갭투자는 끝이라고 잘라서 말했다. 그땐 잘 맞추셨네. 갭투자 수급을 반드시 살펴라. 갭투자는 시세 상승기에 유용한 투자법인데 지난 1년 6개월 이상 지속 상승된 곳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김유라 이분께서는 2017년까지는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2017년까지 대세 상승했죠. 하지만 이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분양 이후에 입주까지 보통 27에서 30개월이 필요한데 그동안 몰렸던 분양 물량의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지를 반드시 따져봐라.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이종길이라는 분께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뿐이라면 좋은 투자 물건의 선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빌라 갭 투자 신중히 접근해라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거 뭐 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어쨌든 간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되는데 이때 뭐라면 재테크의 여왕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갭 투자가 막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가 막차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소해지는지는 서울이 아닌 지방이다. 그래서 지방을 조심해라 라고 이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네요. 그죠? 예, 지방을 조심해라. 그쵸? 그래서 갭 투자의 막차주의보 막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지방은 조심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했고 수도권이나 서울은 거래량이 급증했다. 근데 서울을 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서울의 수도권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2015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반면 또 누가 유행을 했냐면 제가 또 이건 알아요. 제가 이건 또 잘 알아요. 누가 했냐면 지방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방에 많은 그 큰손들이 내려가서 큰손들이 내려가서 많이 담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이 담았는데 많이 담는 때가 어땠냐면 상투였어요. 즉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쌤 지금 거제 같은 데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많이 들어갔는데요.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가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거주자들도 엄청나게 사요. 1번이 실거주자들이 되게 많이 사요. 2번이 누가 하냐면 투자자들 중에서 바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거제에 이렇게 샀지만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호재만 터져. 호재만. 가덕도 신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뉴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 따라가면 여기선 잘 탔다 하더라도 못 내려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도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서울에다가 거래량 터졌을 때 투자를 했더니 봤더니 현대 2차 삼성동에 있는 여기 현대 2차 아파트에다가 만약 딸랑 투자를 했어요. 영동고등학교 옆에. 그럼 이때 얼마였냐면 가격이 약 6억 3천 뭐 이랬거든요. 6억 3천 2015년도쯤이었다고 보면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은 지금 19억이에요. 19억. 예,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쵸? 예, 그럼 지금 거래량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늘 리얼티의 유튜브를 시청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서부대대세 여순강 외우라 했는데, 제가 이제 카톡방이 오픈되고 나서, 오셔가지고 안 튀었는데 진짜 찐팬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마워요. 좋고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게 기분이 더 좋더라. 안 튀었다가 찐팬 되는 게 이상해. 자,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곳들, 대구, 그쵸? 이런 곳,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한 곳이죠. 역시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밑에 하단에 저희 그 리얼티 카톡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와 함께 나누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종부세 그리고 시대는 변하더라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낳는 것이 적어질 뿐 정책은 또 변한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